BNS TV 시사 포커스. 종교를 단죄하는 용어. 이단, 법에는 없다. 정치와 종교는 헌법상 분리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치인은 종교를 표심의 통로로 삼고 종교는 정치와의 거리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종교는 관행으로 용인되고 어떤 종교는 문제의 대상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돼 왔는지,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이단 규정과 사회적 낙인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단이라는 개념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정의된 것이 아니라 특정 교단 내부의 주관적 교리 판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소수 종교나 비주류 집단이 반복적으로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부를 가려내는 용어였던 이단이 이제는 한국 사회 전체에서 사회적 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특정 종교가 사이비 이단으로 지목되었고, 이어 국무총리까지 척결해야 할 사회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특정 종교를 공개적으로 척결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전례에 없는 일입니다. 이는 곧 국가의 종교 중립 원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은 누가 규정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아니라 개신교 각 교단이 이단을 규정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수많은 교단이 존재하는데 교단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같은 인물이나 단체가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다른 교단에서는 정통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변승호 목사나 장재형 목사, 조용기 목사 사례에서 보듯 이단 규정과 해제가 반복되며 정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 교리의 정통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직자가 특정 종교를 사입이나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종교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효과는 종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교리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곧바로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며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프레임은 이를 더욱 강화합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라는 표현은 사실관계가 검증되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 단죄를 확정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 비판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종교 비판 자체는 자유로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단이라는 규정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공적 제재를 정당화하는 언어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또 다른 차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해외 사례를 보면 세계교회협의회나 미국 장로교 등은 특정 집단을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과 관용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교회에서는 교단 내부의 정치적 분위기와 권력 관계가 이단 규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교계 역시 비판을 제기합니다.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사이비로 규정한다면 결국 모든 종교가 서로를 이단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믿을 자유뿐 아니라 믿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며 이단 정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규정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 사회적 낙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언론, 그리고 교단 내부의 권력 구조가 결합하면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종교적 다양성과 사회적 관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